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6일에서 하루 연차를 사용할 때는 길게 9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했을 때 해외 여행객은 무려 73%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항공주와 여행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낙폭을 메꾸고 있는데 여러 악재 속에 흔들렸던 여행과 항공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게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참 어렵죠. 리오프닝 때문에 한번 좀 돌아오겠지 않겠냐, 회복되지 않겠냐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썩 늘지 않았고요. 작년에 또 중국이 우리 쪽 그 비자를 무료로 이제 무료가 아니죠. 이제 무료도 무료지만 이제 무비자를 해주겠다 얘기 나오면 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뭐 그다지 그렇게 또 딱히 이렇게 반등하지는 않는 모습이어서 참 기대감은 많은데 계속해서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뭐 항공주가 되겠죠. 자, 이쪽을 준비해 오신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네, 일단 황금 연휴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그쵸. 계속해서 지금 해외 여행 문의가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행주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는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서 무비자 또 해준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또 각종 이제 안 좋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탄핵 정부 넘어가서 또 연말에는 그 무한 항공 그런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행 업종 자체가 주가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정부 쪽에서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비자를 또 검토해준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또 12월 말경에 같이 또 동시에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각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 이렇게 지금 황금 연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9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황금 연휴가 되거든요. 9일 쉬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임시 공휴일로 인한 경기 전체 소비 지출액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약 한 2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했을 때 이런 유사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과 미주 등의 장거리 구간의 예약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설 연휴 출발자 중 유럽 지역의 비중이 14%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를 지금 넘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또 예약 가능 시점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예약들을 토대로 이런 여행사나 항공기업들 내지는 면세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후에 또 볼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도 이런 여행주 또 면세 각종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의 외국인 매수세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2일부터 17일까지 1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담은 규모만 하더라도 약 320억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행 업계에서는 2025년도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여행 수요의 핵심이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국 노선 수요가 30%에서 5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로 중국 여행 수요가 일본의 절반만큼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로서는 겨울 성수기 효과라든지 유가 하락, 인천공항 확장 등의 2025년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금 이런 관련 종목들도 한 번쯤은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비행기는 뭐 빈자리가 없다는 얘기도 기사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행 항공 여행주들 한번 쭉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여행 항공주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한 악재로 인해서 긴 조정을 받았던 여행과 항공주들이 긴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의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일 한 4%가량의 상승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T항공, LCC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최근 흐름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예림당 그리고 대명선호와 이 분장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항공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는 0.3%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 보시면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참 좋은 여행 역시나 그 무한항공 참사로 인해서 주가의 타격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일에는 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1월 들어서 이달 들어 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6,000원 찍는 데 성공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DB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한 11%가량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고통의 시간이 아직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면세점의 임차 비용이 너무나도 임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강력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여행객들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면세점에 가보니까요. 이 면세점에서 강달러, 이게 달러가 오른 만큼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로 인해서 뭐 물품 구입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호텔신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다 보니까 해외 비행기표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산이나 제주, 강원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로 인해서 고속버스 관련 기업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항공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곽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은 뭐 여행 가려면은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해외여행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가지고 왔고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무한 공항 사건 때문에 LCC 항공사들보다 이런 대형 항공사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여파가 이제 있죠. 수요가 예. 확실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이제 지난달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인수를 결의한 지 약 4년 만에 이런 이제 인수 작업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이익 수준이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등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커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로 지금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대외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축소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호재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올해 이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 기업군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권가 쪽에서는 이 대한항공을 미중 갈등 또 수혜주로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태평양 노선에서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의 수요를 지금 현재 빼앗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가격 경쟁에서도 지금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LCC 항공사들과 경쟁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이렇게 우위를 계속해서 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비 경기도 호조인데다가 미국의 항공 시장에서 장거리 여행, 비즈니스 여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델타 항공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아시아 노선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이 일본이나 동남아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항공화물 시장 호황 덕분에 호실적을 앞으로도 2025년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가 통합 LCC, 진에어, 맞아요. 에어 네. 서울, 에어 부산 등이 이제 또 출범할 예정이라서 거의 이제 독주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제주항공이 기존에는 LCC 1위 항공사였거든요. 근데 외형 확장 시도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1위 항공사로 올라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 주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외국인관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꾸준히 순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와준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거래일부터 기점으로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 구간대인 25,000원에서 26,000원 선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3만 원 선 구간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3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작년에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대한항공에 갇혀 있던 여러 가지 안개들을 좀 걷어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이제는 뭐 수치만 내주면 된다. 이 부분을 좀 되게 좀 명확해진 거죠. 대한항공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우리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행하면은 뭐 항공사, 여행사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방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캐리어. 우리가 뭐 비행기 타려면 캐리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백팩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기업 이름은 동인기원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일기원이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름에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인기원. 네, 예. 작은 기업은 아니고 직원 수가 거의 10,000명,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동남아, 베트남 쪽 합쳐서 10,0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본사는 김포에 있고 판매 법인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필리핀에 한 10곳 정도 생산 법인, 그다음에 베트남에 한 곳 정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거의 한 70%가 이제 백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라든가 기타 어떤 뭐 카시트나 이런 것들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수출이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환율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MZ 세대들한테 가장 크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방이 있어요. 코토팍시라고 약간 그 파타고니아처럼 약간 친환경적인 제품인데 미국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코토팍시 안 메고 다니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코토팍시. 네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유명하진 않은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더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뭐 캐리어를 본격적으로 뭐 양산을 한다거나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5년도에 이제 캐리어 그다음에 골프백 쪽으로 신규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상장사 중에 캐리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은 한세실업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한세실업은 좀 약간 이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동인 기업도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뭐 저점에 다 달았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동인기원이고요. 제가 코토팍시 한번 들어 쳐보니까요. 가방 하나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고가 가방인데 이게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